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을 밝혀드리는 등대지기. 나는 꼽살이다 172회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베스트 특강. 올해까지 4회째 최고의 호평을 받으며 개최된 특강.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 만나보세요. 국내 최고 강사진의 명강의를 평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 30분에 용인에서 만나요. 문의 전화 070-7584-2050. 영화 한 편 씹어먹기로 내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 복서 출신 고교 자퇴생, 세계적 명문대 UC 버클리에 합격한 영어 공부법 비결, 학교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아이, 직업을 12번이나 바꾸고 고물상을 하는 아버지와 시골의 임대 아파트에 사는 가난한 아이, 학교 일진과의 싸움으로 고교 자퇴생이 된 아이. 가진 것이라곤 복싱 자격증뿐이었던 내 앞길은 막막하고 현실은 시궁창문 같았습니다. 그러다 20살 때 시작한 영어 공부, 이 또한 역시 만만치 않았죠. 그러던 내 영어 실력은 영어 한 편 씹어먹기를 통해 180도로 바뀌었고 영어로 세계 10위권 UC 버클리에도 합격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영어 한 편 씹어먹기에 있었습니다. 공부도 영어도 인생도 최하위권이었던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영어 한 편 씹어먹기로 영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 근데 영어 한 편 씹어먹어 봤니? 지금 바로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나는 꼽살이다 172회. 저는 개구먼 겸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예요. 제 오프닝 멘트 좀 바뀌었는데 눈치채셨나요? 아니요. 전혀? 안 찰래. 채고 싶질 않아. 뭐 목소리가 좀 이쁘게 변했다 뭐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목소리는 네. 탁해졌어요. 뭐 탁해졌다고요? 아니 선 소장이 얼굴이 더 탁해진 것 같은데요. 아니, 당신이 더 그래. 그래요? 네. 자, 오늘부터요, 이 낙곱살이 같은 듯 다른 듯 같은 조금은 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자, 무엇이 달라지고 새로워질지는 들어보시면 조금씩 알게 될 건데요. 자, 그러나 제 맞은편에 계신 이분은 그대로입니다. 이분 좀 바뀌긴 했는데 그대로네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주 최고의 용인 전문가 선대 소장님. 우! 네,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바꾸고 싶어? 그냥 조금 좀 그러네. 조금 좀 뭐 어떤데? 아니 그냥 좀.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셨어요? 계속 바쁘게 지내죠. 그러니까 엄청 바쁜데 왜 살은 안 빠지지? 밤까지 바빠서 그래. 뭐 이렇게 먹고. 아니 그러니까 밤에도 뭐 저녁자리 술자리가 많이 있거든. 술자리 필요하죠. 네, 그런 자리 다 그러니까 가셔야 됩니다. 다는 아닌데 네. 뭐 최대한 많이 안 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이제 술 마시고 뭐 해야 되는 자리도 있고. 그렇군요. 네. 아니 그래서 요즘 그 용인의 그 선샤인 톡 그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하셨잖아요. 완전 대박 났죠 뭐. 대박 났어요? 사람들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오잖아. 몇 명? 지금 지난주에 한 건 문정인 교수님 모셨거든요. 통일외교안보 특보. 우리 낙곱사리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네. 그 행사에는 한 200명 넘는 분이 오셨어요. 우와. 근데 용인에서 동원하지 않고 네. 자발적으로 그렇게 막 200명이 모이는 행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우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무슨 뭐 그 콘서트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좀 진지한 주제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200명 넘게 왔다. 간단한 거 아니죠. 네, 사실 그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강연 이런 거 해도 좀 잘 이렇게 모이진 않고 뭐 저 정도 돼야 뭐 한 뭐 10명? 100
100명 좀 넘게 오지 않을까? 당신 혼자로는 100명이 안 돼. 내가 100명만 넘기면 당신 불러 내가. 네, 선대인의 선샤인 톡 지금 대박을 치고 있고요. 뭐 용인 지금 잘 되고 있죠? 용인의 뭐 내부에 뭐 문제 없죠? 용인에 뭐 내부에 문제가 없어. 문제가 많죠. 문제 많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요. 좀 그죠? 해결 좀 해봐요. 어떻게? 네. 네, 고민 좀 열심히 많이 해볼게요. 해주세요. 네.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제가 앞에서 약간 언급했지만 저희가 이번 172회부터 같은 듯 다른 모습으로 애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일단 제가 딱 느낀 게 오프닝 멘트에서 경제라는 말이 빠졌네요. 네, 그럼 이제 우리 경제 방송 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카테고리에서 내려와야 되나? 아니 뭐 경제를 주로 하긴 하는데 네.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뤄야 될 이슈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저희가 좀 이따 다룰 주제도 사실 경제 카테고리를 좀 벗어나는 주제일 수 있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교육, 또 문화, 또 과학기술 변화와 관련된 이런 주제들도 우리는 좀 많이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를 중심축으로 여전히 하겠지만 조금 지평을 넓혀서 약간 종합 교양 방송의 느낌으로 좀 나아가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종합 교양 방송. 네. 아, 네, 좋네요. 우리가 또 교양 좀 있잖아, 사실. 아, 교양이 흘러 넘치죠. 어, 너무너무 그렇지. 교양적이죠, 사람들이. 현아 씨는 지금 얼굴에서 교양이 완전 뚝뚝, 뚝뚝뚝 흐르죠, 지금. 뚝뚝뚝 아유, 흘러. 내 교양. 어, 내 교양이 지금 막, 지금 난리 났어요. 교양이 너무 흐르고 있어요. 네네. 아, 근데 술도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이틀 안 먹었어. 이틀씩이나 안 이틀 안 먹었어. 먹었어.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오늘은 먹겠군. 어떻게 알았지? 오늘을 위해서 이틀 동안 안 먹은 거거든. 3일은 못 넘기잖아. 야,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정말. 네네. 저희가, 이제 경제 얘기도 하면서, 우리도 주변에 이제 사는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그 밖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교양적인 얘기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곱살 제 172회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나 낙곱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너무 뻔뻔하고 노골적이어서 이게 야동보다 좀 더 선정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광고 시간. 네, 오늘도 낙곱살의 광고를 제공해 주신 고마운 분들 저의 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소개해 드릴게요. 다산북스의 근데 영화 한 편 씹어 먹어봤니? 아, 제가 이 책을 사려고 인터넷 서점에 딱 들어갔는데 첫 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니, 저희 그 광고 파워가 이 정도인가요? 우리 광고파하고 좀 되죠. 네. 대단한데?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광고가 빠져나가? 그런 말 하지 마. 아, 왜 하면 안 되나? 아, 그 광고 네.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선대인경제연구소 광고를 하기로 했어. 그렇구나. 되게 슬프다. 네. 없는 이제 광고가 이제 또 생겼네요. 어떻게 본다면. 네. 아, 그럼. 아, 다행이네요. 끊기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영어 정복,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싹 봤는데, 이 영어 이 울렁증, 이 극복하기 참 힘든데, 이분이요, 영어로 구원받게 된 과정, 공부법,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목이 아주 중독적입니다. 근데, 영화 한 편 씹어먹어 봤니? 네.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 친구들이 이 영화 제목이 이 영어 제목이 귀에 쏙 꽂힌다고. 이 제목이 진짜 귀에 쏙쏙 꽂힌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 제 덕입니다. 자, 그리고, 자, 네. 이 책은 나는 한번 읽어봐야 되는 것 같은 게 음, 실제로 영어 공부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 영화 한 편을 씹어 먹어보는 거예요. 좋은 대사가 나오는, 좋은 표현들이 나오는 영화를 여러 번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보잖아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아니, 실제로- 하버드대에서 한글로 수업 들은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 그래요? 음. 내가 예전에 그 이상호 기자님, 음. 그 대학원 그 외국에서 나오셨잖아요. 음. 물어봤는데, 한글로 수업 들으셨다고. 왜 한글로 수업을 들어? 한국어로 수업 들으셨다던데? 한글 수업이 어디 있다고? 한국어 수업 한국어 수업이 어디냐고? 없어? 무슨 거기 가서 뭐 한국어 어학당을 다닌 거야? 편집. 편집. 오늘 다 편집해야겠네. 이거 왜 편집해? 이거 재밌는데 왜? 편집해. 아니, 나도 확실치 않으니까. 아니, 모르지. 하여튼 뭐 자신도 없으면서 막 던지기는. 들어보자. 아니 근데 영화를 한 편 씹어 먹어보면 정말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일단 리스닝이 많이 늘어요. 어떤 영화 씹어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지금 많이 까먹었지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진짜 옛날 영화네. 그런 영화들 좋잖아. 음. 그다음에 하여튼 자기가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나 영어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활 영화가 그러니까 많이 생활 나오네. 영어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는 자기가 어쨌거나 재밌어야 되잖아. 근데 뭐 그런 거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막 뭐. 욕 많이 나온다든지, 막 야한 얘기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 그런 부시맨 걸- 이런 영화 보면 안 되잖아. 아니 부시맨 오랜만이다. 그런 걸 봐도 되지. 봐도 되긴 하는데. 거기는 다른 말이 더 많이 아니 나오잖아요. 그런 걸 많이 들으면 훨씬 더 잘 들리긴 하지. 제가 섹스 앤 더 시티 그 영화 아세요? 그 굉장히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인 거. 제가 그거를 계속 봤더니 음. 저도 모르게 굉장히 정말 생활 밀착 영어가 어. 입에 착착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왜 그 빅뱅 시어리라는 뭐 미국 드라마 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약간 지난 옛날 뭐 시트콤 같은 건데 음. 그런 것들 이렇게 유학 가시는 분들은 그런 하여튼 이렇게 좀 전공과 관련된 아, 전공과 그런- 관련된 법이면은 법 관련된 어. 법정 드라마 요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 보다 음. 보면 사실 아무래도 좀 잘 들리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영화 한 편 씹어 먹어봤니? 실제로, 이 방법을 쓰셨던, 현장 경험자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근데 지난 2달간 낙곱살과 함께 해주신 광고주님, 네. 석송 P&S 파인스톤 코팅기 광고주님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신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는 건가?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신다고요?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좀 쉬시고. 예, 이제 그 리뉴얼 할 동안은 좀 잠시 쉬었다가. 아 그래요. 기간에 리뉴얼 맞춰서. 하시고 나서 또 오시지 않을까? 예, 네. 다시 광고 하시겠다고. 네, 약속했어요. 안 네. 돌아오시면 우리 피해 보복을 합니다. 우리 알죠? 네. 네, 광고주님. 네, 우린 적폐청산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정치 보복밖에 몰라요. 그리고 광고 보복밖에 모릅니다. 네. 쭉쭉쭉, 쉬지 말고 계속 광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파인스톤 코팅기 광고주님. 네. 화이팅입니다. 어서 빨리 리뉴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선띠 오빠랑 제가 가장 받고 싶은 광고, 가장 원하는 광고, 먹는 광고죠. 네, 그것도 제 고향, 부산에서 올라온 이 계절과 딱 어울리는 돼지국밥 광고주님이 지금 낙곱살에 광고를 넣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지 말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준비할 거 있잖아. 선띠 오빠가 그런 거 해주고 뭐 선띠리는 배고픕니다.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진짜 배고픕니다. 그러면서 돼지국밥 어. 먹는 이런 거 해가지고. 나 사실 어, 내가 어. 먹성이 되게 좋거든. 아, 그럼 우리 그리고- 잘 먹잖아요. 아니 그리고 애 엄마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하고 밥을 먹으면 음. 한 공기 먹을 걸 2공기 먹는데. 아, 그래요? 이거 왜 먹방에서 나를 안 부르나 모르겠어. 먹방에 진짜 수준을 확 올릴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어. 밥을 부르는. 내가 진짜 먹성이 좋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돼지국밥 사장님 무릎 꿇고 간청드립니다. 사실 또 돼지국밥 사장님이 또 잘 아시겠지만 해장에 또 이 돼지국밥도 최고잖아요. 그럼요. 아침에 딱 한 그릇 먹 때려줘야 이제 오후 저녁 때 일이 그렇지. 저녁 때 또 소주 한 잔 쫙 먹어줘야지. 전 삼시세끼 다 돼지국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광고주님 듣고 계시죠? 저 이 정도입니다. 지금 게스트님께서 계속 웃고 계신데, 네네. 이제 우리 네, 고민 마시고 글 남겨주세요. 그럼요. 기다릴게요. 예, 우리가 뭐 광고하시면 네. 잘 해드리지만 음. 또 이렇게 찝쩍대다가 안 하신다. 또 피해 보복을 부릅니다. 네, 저희는 한다면 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낙곱살의 광고를 원하시는 분 이메일 주소 nhgobsal@gmail.com 낙곱살@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선대인경제연구소의 광고를 2건 하겠습니다. 아, 2건. 네, 2건이나 네. 두두둥둥. 네. 짠짠 짜자잔 짠. 네, 무슨 광고죠? 왜 네. 자체 효과음 좀 넣으면 안 되나? 아니, 좋아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저희 연구소가요. 12월 2일 날 네. 스태핏 탈출을 위한 생활경제학 특강을 하고요. 그 김생민 씨 지금 흉내낸 거죠?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해봐. 스튜피? 딱 그렇게밖에 안 해. 진짜 재미없다.
stupid. 그렇지. 여기다 강조를 해줘야 돼요. stupid. 스텝핏. 어, 그렇지. 네. 탈출을 위한 생활경제학 특강을 하는데요. 네. 강의 주제는 뭐 여러 가지인데 일단 제가 커피값과 주식으로 저축하는 법을 네. 강의하고요. 그다음에 김민식 PD가 MBC 김민식 PD 네. 영어책 한 권 씹어먹어. 아니. 이거 아니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외워봤니? 헷갈려. 돈 안 들이고 영어 마스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밌겠다. 그다음에 스마트한 월급 관리, 또 한편으로는 먹고 살기에 꼭 필요한 10가지 경제 도구, 이걸 각각 강의해 주시는 4분의 강사가 모여서 특강을 하는데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진행하는 강의 있잖아요. 이건 사실 커피값 모아 주식 투자하기? 이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 게, 제가 여기서 우리 연구소가 그동안 발간했던 주식 투자와 관련된 특집 보고서들을 대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이렇게 뽑았던 커피값 주식 15선, 회생주 20선, 배당주 10선, 이런 종목들을 다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특집 보고서 받으려고 막 했던 분들한테 내가 좀 컴플레인 받을까봐 약간 겁나긴 하는데 이번 특강에 오시면 이걸 제가 하여튼 다 소개를 하니까요.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12월 2일. 12월 2일. 신청은 어디서 하죠? 신청은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문의 전화 070-7584-205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이 강의가 지금 쭉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네. 좀 듣고 싶네요. 네. 현아 씨는 와서 필히 들어봐야 돼요. 왜요? 지금 수원에 집 샀잖아. 내 말 안 듣고. 난 수원에 살고 싶어서. 빚- 근데 살고 싶어서 사는 빚을 거예요. 잔뜩 냈잖아. 진짜. 나는 근데 투자의 목적이라고. 난 진짜 수원 시민이 되고 싶어서 산 거예요. 투자의 목적도 있고. 투자의 목적은 없죠. 거기 투자하기는 좀 애매한 곳이에요. 네. 그냥 진짜 거주하시는 원주민 분들이 많은 곳이에요. 뻥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2월 9일 날, 네. 미래의 기회 베스트 특강, 2017년 베스트 특강을 합니다. 네. 12월 9일이고요. 정재승 교수, 요즘 사실 잘 안 나오셔요. 알쓸신잡 때문에 네. 뜨셨지만 네. 방송 출연을 거부하시는. 요즘 잘 안 나오시는데 제가 어렵게 모셨고요. 네. 그 다음에 김지현 상무라고 SK 커뮤니케이션스에서 디지털 레볼루션에 관련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 그 다음에 임정욱 센터장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국내의 스타트업과 그 다음에 창업가 마인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의 미래, 교육의 미래,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 미래의 기회 아직 못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보다 수강료를 조금 할인해서 적용을 하고요. 얼리버드 뭐 그런가요? 그것도 근데 용인에서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약간 좀 뭐 오시기 힘드실까 해서. 하지만 강사는 지금까지 하신 분들 중에 베스트 분들만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를 포함해서. 이 봐봐, 밋밋하잖아 이렇게. 이러니까 광고주가 안 붙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내가 아니라 그렇죠. 우주 최강이네요. 이런 정도의 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헉스 허거덕. 눈 풀린 거 봐, 지금. 자, 역시 연구소 홈페이지나 저희 문의 전화를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대인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중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 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제시되는 대안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방식. 만일 정당 투표에서 A당이 40%, B당이 30%를 득표했다면 두 당은 각각 40석과 30석을 배분받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투표 결과 만약 A당이 30석, B당이 5석을 차지했다면 부족한 10석과 25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겁니다.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치 신인 등장이 쉽고 사표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보 난립 가능성과 함께 한 정당에서 2명 이상 후보를 내 정당 간 정책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제1당인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합니다. 유례없는 지지율 고공행진 속 현 선거구제는 분리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 공약 등에서 비례성 확대를 언급한 만큼 협치의 카드로 내밀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승자 독식과 민심 왜곡 방지를 내세우며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조금 복잡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끝없는 추락 속에 낮은 지지율에 머물고 있지만 다음 총선까지 3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일방적인 논의에 반발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4당 체제 속에서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진 선거구제 개편, 사표 방지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지만 경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나는 곱슬이다 제172회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살맛난다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지율을 보니까요. 뭐 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 보니까 80%를 찍었더라고요. 그 내가 진짜 핵소름. 우리인이 역시 대단해.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 이야기하는 거지. 선대인이 말고요. 문재인이. 청와대의 문재인이. 네, 대단합니다. 우리 딸내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자, 근데 눈을 돌려서 국회를 보면 정말 한숨 나오는 분들 정말 많죠. 네, 발목 잡고 비난하고 어떻게든 적폐청산 방해하려고 애쓰고 많은 분들이 뒷목 잡게 만드는데요. 자, 그래서 요즘 이럴 거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뽑자. 지지율 저렇게 형편없는 정당들이 의석수만 믿고 진상진 너무한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왜 우리의 국회는 국민들의 뜻과 동떨어진 애물단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이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낙곱사를 찾아주신 손님은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입니다.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요? 계속 광고 웃음을 너무 찾느라고. 길어가지고 저 좀. 재밌죠? 네, 정말요? 진짜 재밌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요. 비례민주주의 연대도 한번 저희도 돈을 하시죠. 좀 돈이 생기면 광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왠지 돈을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돈을 보태줘야 될 것 네. 같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혹시 뭐 후원 받나요? 아니 후원 후원 회원 받습니다. 받습니다. 네. 예, 그럼 빨리 광고하시죠. 네. 네. 저 사이트 뭐 어디 네. 검색하면 나오는 네이버에서 거 있거든요. 비례민주주의연대 치시면요, 바로 저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네. 후원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 네. 괜찮은 단체 같으면 네. 후원 회원 꼭 가입해 후원에게 상한이 없죠. 아, 상관없습니다. 하한은 하한은 뭐 하한도 없지만 네. 그래도 한 10,000원 정도 해주시면 네. 왜냐하면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CMS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네네. 비례민주주의 연대. 네. 그런데 공동대표면은 다른 공동대표는 누구신가요? 최태욱 교수님이라고요. 아, 네. 네. 그분 제가 책을 한번 네. 그때 예전에 읽고 저희 모신 적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걸 물어보자.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엄청 예.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딱 감이 왔어. 왜요? 아니 최태욱 교수님일 것 같더라고. 왠지 아, 나도 예.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러면 물어본 거지. 두 분이 이제 공동 대표인데 뭐 네. 그래도 대표님들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 분은 뭐 아. 얼굴 마담을 한다든지. 뭐. 네네. 아니 뭐 최태욱 교수님은 워낙 오늘 말씀드릴 선거제도로 유명하신 학자라서 주로 이제 이론적인 기여를 하시고요. 네. 예, 저는 이제 현장을 뛰거나 아. 예, 실무를 좀
실무 챙기고 담당. 네,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비례민주주의 연대 또 저희가 얘기 나온 김에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잠깐 예. 알려주신다면요? 뭐 쉽게 말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뭐 그런 시민운동하는 단체입니다. 너무 지금 필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를 보면 불만이 많은데요. 그 국회 구성 자체가 표심을 왜곡하는 국회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기득권을 많이 가진 정당들이 받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그런 선거제도인데요. 그 우리나라 그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좀 바꾸자. 그게 외국에서 하는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뭐 가짜 비례대표제라서 그런데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해서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뭐 그런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 비례민주주의란 말이. 예. 비례민주주의. 근데 뭐 쉽게 생각하면 30% 받은 정당은 30% 가져가고 20% 받으면 20% 가져가고 5% 받은 정당은 5% 가져가게 하자. 뭐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네. 국회 의석을 구성하자. 예,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네. 기본 취지는. 근데 하승수 대표님은요, 조금 설명을 좀 더 해드려야 되는 게, 네. 사실은 이분이 변호사시고요. 아. 그 다음에 회계사 자격증도 있으세요. 어머나. 예. 그래서 예전에 참여연대에서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아. 그래서, 되게 전문 분야가 두루두루 있으시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풀뿌리 시민운동 또 정치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네. 엄청 겸손하세요. 겸손하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하신 분이고, 뭐 정말 뭐 그냥 타이틀만 이야기해도 사실 뭐 내로라 할 수 있는 분인데, 늘 겸손하시고. 아니 뭐 네. 근데 다 휴업 상태라서 변호사에게서 그리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타이틀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포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 전진을 위해서 아니 너무 또 노력하신 분이라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그러니까요. 분입니다. 저희도 방송 시작하기 네. 전에 날씨 많이 추워졌다고 얘기하는데 네. 광화문이 너무 춥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약간 마음이 조금 음. 네.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파카라도 좀 더 입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냐면 계속 현장에 계시니까 네. 네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까지 이 국회라는 곳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적이 저는 기억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유독 요즘 국회가 더 욕을 먹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요즘 국회 근데 모습 뭐 보면? 나름 열심히 하고 있죠. 있는 분들도 특히 계신데, 네. 네. 근데 이제 특히 자유한국당 그분들 열심히 네. 하고 계시다고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저 태클 걸고 있지. 여기다가 적폐 청산을 온몸으로 네. 가로막고 있잖아. 그렇죠. 네. 참. 국민의당도 굉장히 이제 적폐 청산에 힘을 모으면 좋겠는데 명옥이는커녕 사실 오히려 태클 거는 작업들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당이 존재 이유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국민의당이 이런 좀 이 스탠스를 보여줄지도 몰랐는데, 하여간 지금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총선 이후에 촛불 전국이 오고 또 이 대통령 탄핵과 파면 이게 다 이루어지고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작 503호 시대의 국정농단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또 의석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또 116석입니다. 야, 네. 116석. 갑자기 한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이 116석이나 가시다 보니까 이제 더 발목 잡기는 더 쉬워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다음 총선 아직 멀었거든요. 그럼 계속 우리가 이런 모습 봐야 되나요? 대표님 어떡하죠? 지금 뭐 116석인데 사실 120석을 넘어가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이게 문제인데요. 국회 네.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입법을 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는데 만약 자유한국당이 지금 116석인데 120석을 확보하면 모든 법을 다 저지할 수가 있어요. 발목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요. 생각만 네. 해도. 뭐 정치 개혁, 뭐 개헌, 뭐 또
뭐 검찰 개혁 다 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또 뭐 개헌 헌법을 바꿔야 되고 근데 그거는 120석만 확보하면 자유한국당이 120석 확보하면 다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 타임에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해 총선에서의 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받았어야 되는 의석은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심 그대로라면 네, 얼마나 민심의 가져가요? 네. 비율에 따른다면 사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많이 차지한 게 그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때문인데요. 네. 작년 총선에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이 33.5%였습니다. 음. 정당 득표율이. 네. 그럼 300명에 33.5를 곱해 보면은 100석 조금 그치, 넘게 가져가야 그쵸. 되거든요. 근데 122석을 가져갔어요. 오. 만약에 표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바른정당 입당하든 말든 100석 남짓해야 되는 그런 정당입니다. 예. 근데 뭐 이게 이제 만약 바른정당에서 추가로 이탈해서 들어오면은 120석을 넘어버리게 되니까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적폐청산이 어려운 이유도 이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덕분에 자유한국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간 게 저는 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원인 중에 예. 하나다. 아니 116석인데 지금 이제 즉 4명만 더 예, 이제 하면 입당을 하게 120석이 되면 됩니다. 나 지금 네. 조마조마해 죽겠네. 네, 막 네. 심장 떨리네 지금. 네, 제가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 진짜 잠이 안 오실만 할 것 예, 같아요. 안 그래도 얼굴이 푸석푸석 하시네요. 아니 바쁜 건 내가 제일 바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생생하다 그러지? 사람들이 나보고 다 얼굴이 너무 좋대. 아 그래. 네. 별로 걱정을 안 하시나 봐요. 저녁에 너무 잘 먹고 다녀서 그런가? 참 그런가 봐요. 네네. 아 걱정이 저도 많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 아니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내 또 뭐? 한마디만 더 하면은 사람들이 건강 잘 챙기세요 이러려다가 아 건강 잘 챙기고 계시네요 이러는. 아 진짜 좋아 보여요. 좋은 거 먹나 봐. 사모님이 좀 잘 챙겨주시나 봐. 당신은 그렇게 술을 퍼마시지는 않아. 넘어가자. 좀 얼굴에 개기름이 잘잘 흐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안 보이시지만. 네. 당신은 검버섯이 필 것 같아. 포석포석해서. 술을 하도 마셔서. 고마워요. 네네. 자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른정당이 네 분으로 갈라졌고 그 김무성계가 우르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또 이 바른정당 추가 탈당 얘기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잠을 못 이루고 네, 계신다는 건데 아, 지금 이제 제1당이 될 수도 있다. 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큰 문제인 게 내년이면 이제 국회의장을 새로 뽑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면 이야 이거 또한 또 좀 큰일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그래서 요즘 민주당하고 국민당이 통합을 하든 뭐 어쨌든 해서 제1당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거대 그 여야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 되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120석 되는 걸 막는 게 이건 전체 필요하다. 전체 정치판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 120석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말씀드릴 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요거 개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하는 게 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네. 만들어져 있고요. 사실은 진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른정당이 지금 5%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바른정당이 5%면은 예를 들면 300명에 5%면 15석 네. 이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심 그대로라면. 네. 네. 지금 11명 남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뭐 이 선거제도만 되면은 그래도 당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5%보다 아마 실제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정의당도 한 네. 유리하겠네요. 6-7%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60% 나오고 사실은 이 표심 그대로 하는 선거제도 되면 바른정당이 생존이 가능하고 굳이 네. 자유한국당으로 뭐 무릎 꿇고 들어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민의당도 민주당하고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네. 국민의당 상당수 의원들은 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되면 자기들이 협조할 수 있다. 왜냐면 그럼 네. 국민의당도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이 다 같이 원하는. 협력을 할 수 있는 네. 요 방법이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문제들도 좀 합의를 보고 네. 자유한국당을 왕따시키는 뭐 이 네.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지금 그 비례민주주의를 예, 어쨌거나 도입할 예, 또는 그렇습니다. 채택할 가능성이 하여튼 뭐, 있다. 예. 네. 네, 지금 선거제도를 의향들이 다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까지는 일단 동의가 돼 있고요. 아, 다 네, 입장이 그 틀에서. 거기는 좀. 예, 근데 이제 얘기해 세부적으로는 보군요. 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선거제도로는 안 된다라는 정도까지는
돼 있고 민주당도 뭐 당론으로도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또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제 네. 정말 그 오랫동안 민주당원이셨던 분들은 국민의당과 절대로 합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셔서. 그렇죠. 한번 합당까지 안 해도 됩니다. 예, 어. 서로 이제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을 매개로 해가지고 연대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합당할 이유가 없고요. 원래 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는 건 각 정당들이 자기 그 정당을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이나 연대를 쉽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거기 민중당이라고 또 두석 새로 그 진보 정당이 있습니다. 다 네. 합치면 181석이거든요. 어허. 그러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도 필요한 법들은 뭐 신속 처리 절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요걸 잘 유지하는 게 지금은 예. 정말 우리 희망이네요. 예, 유지해야 됩니다. 이걸 더 이상 이렇게 자유한국당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공감대는 있는데 이제 정당 내에서 이제 좀 디테일상의 네. 세부적인 어떤 차이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미리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요? 네, 뭐 차이는 지금 민주당 당론으로 돼 있고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인들이 주장하는 건 이제 독일식 뭐 좀 네. 어려운 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네. 건데요. 연동형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비례대표라는 말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거의 장식품에 불과한 네. 300명 국회의원 중에 47명만 네.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300명 전체를 정당이 받은 득표율대로 나눠주자라는 네. 제도입니다. 네. 네, 그게 지금 민주당 당론으로 돼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네. 정의당도 당연히 당론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일부나 바른정당에서도 뭐 한두 분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일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고는 중대선거구제를 해보자. 중대선거구제. 예, 중대선거구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구는 왜 여러 명 나오면 1등만 되는 그렇죠. 승자 독식이잖아요. 어. 네네네.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네. 예, 그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한 지역구에서 뭐 최소한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여러 명을 뽑자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제 중대선거구제는 이론적으로는 지지하는 정치학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세계적으로도 별로 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고요. 아. 왜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 5명 뽑게 되면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정당이 한 정당의 소보가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2명 뽑으면 2명 내고 3명 뽑으면 3명 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정당 안에서도 막 경쟁이 벌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계파 정치나 또는 이제 돈이 또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정당 안의 경쟁도 뚫어야 되고 또 바깥의 경쟁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선거구도 넓어지고 네. 그래서 금권 정치로 빠지기 쉽다. 그게 뭐 일본이 예전에 그런 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대 선거구제로 했었어요? 오래 했었는데 뭐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뭐 계파 정치, 금권 네. 정치. 그래서 네. 사실은 별로 이론적으로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뭐 1등은 못해도 2등, 3등 할 후보들은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환영하겠네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 선호하겠군요. 하시는데 네. 어쨌든 이 선거제도라는 건 명분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여러 정당들이 다 동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거나 민주당 당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서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입장을 정리하면 네.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게도 나쁜 건 아닙니다. 예, 네, 절대로. 네.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18%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300명에 18%면 자유한국당은 뭐 54석? 네, 그러네요. 이 정도로 줄어들게 돼 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새 희망이 열리겠다. 그러니까. 야. 자유한국당 해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거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해체하려면 어떻게 되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구나. 명쾌하군, 그치? 물론 뭐 정당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뭐 홍준표 대표 목표가 25%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뭐 25%면 300명이 25% 75석 그죠? 그래도 뭐. 네, 확 그렇죠. 빠지는 거죠. 어, 네, 그러니까 자, 이분들은 막아야겠네요. 우리가 이걸 못하도록.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적폐 청산을 위해서도 네. 선거제도 개혁 이 필요하네요. 정말로. 참.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 국회 필요 없다. 이거 해산시키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뭐 헌법 41조에 국회 의석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100명 이상 사퇴하면 국회가 자동 해산된다. 뭐 이거 SNS에 네. 한동안 엄청 떠들었었어요. 그렇죠. 네.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뭐 팩트입니까? 아니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 됩니다. 누가 예. 지금 그만두겠냐. 사퇴하면은 보궐선거로 메꿔놓으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국회 예산이라는 제도는 헌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아, 네. 다른 나라들은 국회 예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의외로 많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뭐 독일도 있고요. 뭐 유럽에 있는 핀란드,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도 다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게 없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워낙 군사 정권을 겪다 보니까 국회 예산을 대통령이 이제 잘 못하게. 국회 예산 제도를 두면 또 악용할까봐 그걸 없애버렸죠. 아하. 없애버렸는데 없애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죠. 있었어야 지금은 되는 또. 필요한 거 아니었나. 아, 그렇구나.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국회를 예산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이건 아닌 걸로.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가게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는 현명하게 소비하고 투자하고 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게 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인경제연구소가 마련한 특강 스튜핏 탈출을 위한 생활경제학 12월 2일 토요일 세종대학교에서 만나요.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전화 070-7584-2050.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다음 총선이 원래대로라면 2020년에나 있는데, 자, 지금 그럼 3년 가까이 저 국회의원들이 저 국회에서 지금 이렇게 서로 헐뜯고 싸우고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뭐 탄핵 같은 것도 이제 뭐 정 안 되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국회는 해산도 못 시키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어떤 의원님께서 뭐 국민소환제에서 예. 국회의원들 좀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었는데 그거 국회의원들이 되게 싫어한다. 그건 법안이 통과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네. 그러시고. 자, 그럼 뭐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일단 생각나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뭐 같이 할 뭐 구상 이런 것도 좀 밝히시긴 했는데 방법 없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를 해산할 방법이 없다면 선거제도 개혁하는 게 받은 표대로 의석을 가져가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그러면 정당들이 정신 차리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계속 발목만 잡으면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일정 선 이상으로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럼 2020년 총선 때 자유한국당은 찌그러지는 거죠. 그렇죠. 이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은 해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발목 잡기만 하는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이게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면 자유한국당은 또 지역구, 자기들이 좀 강한 지역구 중심으로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할 거고요. 사실은 그게 홍준표 씨나 이런 분들이 생각에 좀 먹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쪽은 반대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바람직한 거는 선거제도 개혁이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해서 지방분권도 하고 뭐 직접 민주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도 해보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바라는 그림이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건 얘기만 들어도 지금 막 가슴이 이렇게 설레요. 네. 네. 아, 진짜 같이 국민투표 했으면 좋겠어. 네.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이 찌그러든 세상. 얼마나 좋아. 그냥, 얼굴이 지금 더 좋아졌는데,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용인에서부터 좀 자유한국당을 좀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아니, 자유한국당 안에도 저는 뭐 좀 그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홍준표 대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적폐 중에 적폐인 것 같습니다. 뭐 도저히 뭐 이건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아니 뭐 뭘 반대하면 대안이라도 내면서 반대해야 그쵸. 되잖아요. 뭐 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반대, 뭐 선거제도 개혁도 반대, 모든 개혁에 다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네. 그것만 하고 있으니 아, 참 답답합니다. 네. 진짜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반대만 하고 있네 그냥. 예. 아, 참. 자, 나는 곱살이다 172회. 오늘은 개혁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의 뒷목을 잡게 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홍준표? 네. 자, 그리고 이 국회를 만드는 선거제도를 과연 어떻게 바꿀 건가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곧 이어서 계속되는 낙곱살 172회 2부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